지난 2014년 3월 20살 최모 씨는 자신의 집에 들어와 서랍장을 뒤지던 도둑 55살 김모 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렸습니다. 최 씨는 김 씨를 제압한 이후에도 김 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빨래 건조대로 내리친 뒤 허리띠를 풀어 때렸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도둑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의식을 잃은 뒤였습니다. 도둑은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다 8개월 뒤 숨졌습니다. 도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심, 2심, 3심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월에 범죄 사실이 피고인이 2014년에 자기 집에 귀가해서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 서서 서랍장을 뒤지면서 절취품을 물색하던 도둑을 발견하고 당신 누구야? 라고 말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구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계속 도주를 시도하자 피해자가 팔로 감싸고 있던 뒤통수를 발로 수에 차고 뒤통수를 발로 수에 찰 정도면 사실 상당히 제압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뒤통수를 발로 수에 맞을 수가 없거든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웅크려 있는데 때려야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제압이 거의 완료됐다고 봐야 돼요. 전혀 반항의 의사가 없잖아요. 지금 도둑한테서. 뒤이어 거실에 내놓은 둥기인 빨래 건조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발끈하실 것 같은데 둥기인 빨래 건조대 를 집어들고, 좀 무거웠을 수 있죠. 사실관계는 모르니까. 집어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수에 구타했어요. 등. 허리에 차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서 등을 수에 가격한다. 이게 범죄 사실이에요.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알 수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정당방위 여부 판단해 볼게요. 도둑을 제압할 목적으로 도둑을 공격해서 눕힌 사실. 도둑은 공격한 적이 없어요. 공격 의사를 내비친 적도 없어요. 막 이렇게 싸우자 막 이런 적도 없고 덤벼든 적도 없고 도둑을 그냥 일방적으로 공격한 거예요. 피해자가 흉기 등을 전혀 소지하지 않았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칼이 큰 역할을 한 거다. 피해자 맨손이었고,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죠. 피고인 집주인을 만나자 그냥 도망가려고만 했던 사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냥 도망갔으면 이거는 끝이잖아요. 내가 이 사람 때릴 필요도 없고 내가 맞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냥 훔쳐 도망가려는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건 정당방위가 절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정당방위라는 거는 어쨌든 균형이 맞거나 아니면 약간만 더 하면 되는데, 이거는 정도가 되게 과도했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당방위를 그냥 무조건 한 대 때렸으니까 난 100대 때려도 돼 이렇게 하면은 남용된다니까요. 여러분이 그 피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정당방위는 균형을 항상 유지를 해줘야지 여러분이 피해가 안 당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당방위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최근 판례들이 균형을 좀 안 맞추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법조인들도 갖고 있어요. 이 2014년도 사건은 균형이 너무 현저하게 벌어져서 만약에 이런 것까지 정당방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피해자가 될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 절도범을 오인받았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절도범이 아닌데 절도범을 오인받아서 죽도록 맞아서 식물인간 됐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혹은 내 동생이 혹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근데 정당방위로 풀려나, 그러면은 도망가려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아? 라고 여러분들 피눈물 흘리실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균형을 완전 벗어난 거는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느 나라에서도 이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새벽에 피고인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려고 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아무런 저항 없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심하게 폭행해 피해자를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절도범이라는 사정을 아무리 고려하더라도 그 비난성 가능성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너무 심하다는 거죠. 자, 1심 실형, 2심 집행유예, 3심 집행유예. 그래서 2심 때는 그 피해자가 사망을 해서 결국 상해치사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됐고요. 확방됐죠. 그러니까 몇 달만 살고 나오신 거고,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원은 이제 이걸로 인한 사망이라고 인정했고요. 변호인은 이제 다른 병력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이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조인의 시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도 나는 거기에 동의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다 이거 설명을 차분히 들어보니까 또 판결도 이제 같이 읽어보니까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인의 생각 어떤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정당방위의 요건과 그 한계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점 생각하셔서 내가 나를 이제 보호하는데
보호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범죄자가 되지 않게 그런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겠어요. 특히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아까 그 대전지검 사건처럼 검사가 불기소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가 않아요. 예외적인 경우고 그건 CCTV가 명확하게 있잖아요. 근데 CCTV가 없는 곳에서 쌍방폭행은 거의 다 일반 폭행도 쌍방폭행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폭행으로 고소하면 이쪽도 폭행이라고 고소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없는 곳에서 일단 분쟁이 생기는 걸 최대한 피하시고요. 일방적으로 맞거나 일방적으로 도망치시는 게 여러분한테 상당히 유리해요. 제가 이제 학교폭력 사건도 하고 교육도 하다 보면은 특히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학교폭력 특히 교육할 때 많이 하는데 네가 같이 때리면 한 대만 때려도 너도 가해자가 된다. 너한테 상당히 불리해진다. 근데 억울해도 맞아라. 너가 맞고만 있으면 그래도 피해자다. 같이 가해자가 되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도망가거나 맞아라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 거 아니면 도망가거나 맞기만 하세요. 고맙습니다.